안녕하세요, 여러분. 현대를 사는 루터입니다. 지난주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더라고요. 특히 한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아이가 100점을 받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더 높은 점수를 원해요. 마치 어른들이 쇼핑 중독에 빠진 것처럼요.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육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요즘 학교 앞을 지나가다 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돼요. 새벽 6시부터 밤 11시까지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 시험 점수 때문에 울고 있는 학생들, 성적표를 보며 한숨 쉬는 부모님들. 500년 전에도 교육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그때는 라틴어만 달달 외우고 교회 교리만 암송하는 교육이 전부였거든요. 저는 그런 교육을 보면서 이게 정말 교육일까? 라는 의문을 가졌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진짜 교육은 무엇이고 우리는 왜 배워야 하는 걸까요? 먼저 제가 살던 시대의 교육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그때 교육이라는 건 정말 단조로웠어요. 라틴어 문법을 달달 외우고 교회에서 정해준 교리 문답을 암송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전부였거든요. 학생들은 의문을 제기할 수 없었어요. 왜? 라고 묻는 순간 이단으로 몰릴 수도 있었으니까요. 선생님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 적고 시험 때 그대로 토해내는 것이 최고의 학생이었죠. 저도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어린 시절부터 라틴어를 배우고 신학을 공부했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머리에는 지식이 들어있는데 마음은 공허했거든요. 삶이 변하지 않더라고요. 특히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면서 더 확실히 느꼈어요. 학생들이 복잡한 신학 이론은 잘 알고 있는데 정작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모르고 있었어요. 지식과 삶이 따로 놀고 있었던 거죠. 요즘 교육을 보면서 그때와 비슷한 걸 느껴요. 물론 훨씬 발전했죠. 다양한 과목도 있고 창의적인 교육 방법도 많아졌고요. 그런데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는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왜 공부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좋은 직장 얻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그 다음은 뭘까요? 좋은 대학을 가면 행복해질까요? 좋은 직장을 얻으면 만족할까요?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쇼핑 중독과 똑같은 패턴이에요. 이걸 얻으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얻고 나면 또 다른 걸 원하게 되는 거죠. 시험 점수도 마찬가지예요. 80점을 받으면 90점을 원하고 90점을 받으면 100점을 원해요. 100점을 받으면 이번엔 다른 과목에서 100점을 원하고요. 끝이 없어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가 1등을 하면 좋아하지만 며칠 지나면 다음 시험도 1등 해야지 라고 압박을 가해요. 아이와 부모 모두 점수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죠. C.S. 루이스라는 분이 교육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생각했어요. 이분은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오랫동안 가르치면서 교육의 본질에 대해 많은 통찰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루이스는 교육의 목적은 정글을 베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막에 물을 대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 말이 정말 인상 깊었는데요. 정글을 베어낸다는 건 아이들의 호기심이나 상상력, 자연스러운 성향을 억압하면서 어른들이 원하는 지식만 주입하는 교육을 말해요. 반대로 사막에 물을 댄다는 건 뭘까요? 아이들 내면에 이미 있는 배움에 대한 갈증, 성장하고 싶은 욕구,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발견하고 그것을 키워주는 거예요. 억지로 무언가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씨앗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루이스는 또 이런 말도 했어요. 진정한 겸손은 자신을 작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덜 생각하는 것이다. 이 말을 교육에 적용해보면 정말 의미가 깊어요. 아이들에게 너는 부족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만 집중하지 말고 더 큰 세상과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특히 루이스가 강조한 건 교육받은 마음과 기계적으로 훈련된 마음의 차이였어요. 기계적으로 훈련된 마음은 정해진 답만 찾아요. 하지만 교육받은 마음은 좋은 질문을 할 줄 알고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고 무엇보다 계속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루이스 자신도 어린 시절 획일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요. 그래서 더욱 아이들, 개개인의 특성을 존중하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것 같아요. 저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교육개혁도 함께 추진했어요. 왜냐하면 교육이 바뀌지 않으면 사회도 바뀔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먼저 모국어 교육을 강조했어요. 그때까지는 라틴어로만 교육을 했는데
저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독일어로 가르쳤어요.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로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진짜 배움이 일어난다고 믿었거든요. 또 실용적인 교육을 중시했어요. 단순히 고전을 암송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식을 가르치려고 했죠. 수학, 역사, 음악, 체육 같은 다양한 과목을 포함시켰어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인격 교육이었어요. 지식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봤거든요. 정직, 성실, 배려, 책임감 같은 가치들을 몸으로 체득할 수 있는 교육을 추구했어요. 그럼 진짜 교육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째, 자기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재능을 가졌는지,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런 자기 이해가 있어야 진정한 성장이 가능해요. 둘째, 세상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 자연, 사회, 역사를 아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죠. 셋째, 어떻게 살 것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해서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저는 결혼해서 6아이를 키웠어요. 그 과정에서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꼈죠. 우리 집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토론했어요. 단순히 암송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함께 생각해봤죠. 아이들이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또 아이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했어요. 틀려도 괜찮다, 모르는 것도 괜찮다고 격려해줬죠. 중요한 건 계속 배우려는 자세라고 가르쳤어요. 아내 카타리나도 훌륭한 교육자였어요. 아이들에게 실생활에 필요한 기술들을 가르쳤죠. 요리, 정원 가꾸기, 동물 돌보기 같은 것들을 통해 책임감과 성실함을 기를 수 있게 했어요. 무엇보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했어요. 아이들이 실수해도 화내지 않고 대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했죠. 그런 환경에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배움을 즐기게 되었어요. 요즘 부모님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아이 교육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계시거든요.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 아이의 점수가 아니라 노력을 인정해주세요. 100점 받아서 기쁘다가 아니라 열심히 공부해서 기특하다고 말해주세요.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아이로 자랄 거예요. 둘째, 아이와 함께 배우세요. 너는 공부해라고 하지 말고 함께 책을 읽고 함께 궁금한 걸 찾아보세요. 부모가 배우는 모습을 보면 아이도 자연스럽게 배움을 즐기게 돼요. 셋째, 아이만의 속도를 인정해주세요.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우리 아이와 오늘의 우리 아이를 비교해주세요. 조금이라도 성장했다면 충분히 인정해줄 가치가 있어요. 넷째, 실패할 권리를 주세요. 아이가 틀려도 성적이 떨어져도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것들이 더 많을 때가 있어요. 다섯째, 인격 교육을 우선하세요. 성적이 좋아도 거짓말하는 아이보다는 성적은 보통이어도 정직한 아이가 더 소중해요. 장기적으로 보면 인격이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거든요. 학생 여러분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공부는 남과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이라도 성장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성공이에요. 1등이 되지 못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또 공부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대학 가려고 부모님이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궁금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라는 이유를 찾아보세요. 그런 동기가 있을 때 진짜 배움이 일어나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도 젊을 때 많은 실수를 했어요. 잘못된 길로 갔다가 돌아서기도 했고 큰 실패를 경험하기도 했죠. 그런데 그런 경험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어요. 무엇보다 호기심을 잃지 마세요. 왜 그럴까? 어떻게 하면 될까? 라는 질문을 계속 가지세요. 그런 호기심이 있는 한 여러분은 계속 성장할 거예요. 선생님들께도 몇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정말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존경스럽습니다. 아이들을 성적으로만 평가하지 마세요. 각자 다른 재능과 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아이는 수학을 잘하고, 어떤 아이는 음악을 잘하고, 어떤 아이는 사람들을 잘 돌봐요. 모든 재능이 소중하다는 걸 아이들에게 알려주세요. 또 실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세요. 틀린 답을 말해도 웃지 말고 오히려
좋은 시도였다고 격려해주세요. 그런 환경에서 아이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돼요. 무엇보다 가르치는 일에 대한 사명감을 가져주세요. 여러분이 가르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한 아이의 인생이에요. 그 아이가 어떤 어른이 될지에 선생님의 영향이 크게 작용할 수 있어요. 교육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죠. 먼저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가 되어야 해요. 모든 아이가 의사나 변호사가 될 필요는 없어요. 어떤 아이는 요리사가 되고, 어떤 아이는 예술가가 되고, 어떤 아이는 농부가 되어도 괜찮아요. 모든 직업이 소중하다는 걸 인정해야 해요. 또 평생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해요. 학교를 졸업한다고 배움이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에 걸쳐 계속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죠. 경쟁보다는 협력을 중시하는 문화도 필요해요. 남을 이기는 것보다 함께 성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해요. 오늘 교육에 대해 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핵심은 이거예요. 교육의 목적은 시험 점수를 높이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라는 것. 지식도 중요하지만 지혜가 더 중요해요. 많이 아는 것보다 올바르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1등 하는 것보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부모님들은 아이의 점수표가 아니라 아이의 마음을 봐주세요. 학생들은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비교해보세요. 선생님들은 지식뿐만 아니라 인격도 가르쳐주세요. 그럴 때 진짜 교육이 이루어지고 우리 사회도 더 건강해질 거라고 믿어요. 다음 주에는 힘든 날에도 기쁨을 찾는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볼 예정이에요.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방법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의미 있는 대화를 계속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 속 고민들을 함께 풀어가고 싶거든요. 댓글로 여러분의 교육에 대한 생각이나 경험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번 주는 여러분 주변의 누군가를 격려해주는 한 주가 되시길 바라요. 현대를 사는 루터였습니다.